안녕하세요. 오늘은 LS 2005년도 3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굉장히 좀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봐보면요. 자, 공부한 기간이 S예요. 그쵸? 그 다음에 주급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W네요. 그 다음에 주 노동 시간이 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E는요, 시간당 임금이네요. 시간당 임금을 구한 방법은요, 주급을 주 노동 공급량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 노동 시간을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구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앞으로 이제 LE, LW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로그를 붙였어요. 그러면 L2라는 건 로그 2라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요걸 알 수 있습니다. 로그 2는 이게 이제 W를 H로 나눈 거니까 로그의 성질상 LW-LH구나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뭐 회기를 이렇게 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S와 LH의 코릴레이션 값이 0.06으로 굉장히 낮네요. 이러한 특징이 뒤에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번식이요, 2번식의 리스트릭티드 버전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2번식이 원회기식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얘를요, 이렇게 식을 나열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식은요, 종속 변수가 L2로 바뀌었어요. 2번식이 이렇게. 그쵸? 자, 그럼 L2가 요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무슨 제약을 가해야 이게 LW가 L2로 변하면서 동시에 LH 변수는 사라질까? 바로 베타3가 1이라는 제약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가 1이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LW 빼기 LH가 되고, 이게 바로 L2잖아요. 그쵸? L2는 이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즉, 제약이 베타3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B번 봐보도록 할게요. B번에서는요, restriction이 valid 됐을 때, 이 개수값과 S의 개수값과 그 다음에 S 개수의 스탠다드 에러가 서로 다른지 같은지를 한번 봐봐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표를 보면서. 자, 일단 표를 보지 마시고 한번 머리로 속으로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약이 타당하면요, 어떻게 되냐, 좋아지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제약이 타당하면요,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방금 전에 첫 번째로 했는데, 사실은 제약이 타당하면요, 좋아지는 것들은 효율성밖에 없어요. 그 외에 뭐 없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말, 즉 다시 말하면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예요. 즉 개수값이 변하지도 않고 다른 게 뭐 갑자기 뭐 불일치 추정량이 일치 추정량이 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유일하게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점, 즉 개수의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진다는 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1번, 2번 식을 보지 않고 만약에 답을 생각한다면 S의 코에피션트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 스탠다드 에러는 제약이 타당한 거니까 1번식이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쭉 봤더니 스탠다드 에러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쵸? 이게 특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코에피션트 값은 거의 똑같죠. 그쵸? 이건 예측대로 나왔는데 요게 예측처럼 안 나왔어요. 우리가 배운 이론처럼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답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와 LH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효율성 개선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다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따가 밑에 이제 또 뭐 하나 증명하면서 가볍게 얘기할 텐데요. 어찌됐건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제약을 뒀을 때 얘한테 지금 LH의 제약을 둔 거잖아요. 이 제약을 뒀을 때 얘의 효율성이 개선되려면요, 얘와 얘 둘 사이의 상호 관계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넘어가서 C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C번은요, 만약에 restriction이 invalid 하다면, 그럴 경우에는요, coefficient of S가 스탠다드 에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타당하지 못한 제약을 가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개수값은 편의가 발생합니다. 편의가 발생하고요. 편의의 방향은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편의가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로 스탠다드 에러는요. 하향 편의가 생깁니다. 보통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1번식이 제약이 가해진 거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타당하지 못한 제약이 가해진 경우에는요. S의 개수는요. 편의가 발생해서 좀 많이 달라지는 모양이 가져야 될 거고, 스탠다드 에러는 좀 작아져야 되는데 하향 편의가 가지기 때문에 효율성의 개선 측면이 아니라 편의가 생겨가지고 좀 작아진다. 1번식이 이러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S의 개수에 대해서 봤잖아요. 개수값 변화가 실제로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어요. 편의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정도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도요, 차이가 아예 없었어요. 이것도 왜 그런 거지? 우리의 원론적인 계산 이론상으로 알아야 되는 거랑 좀 결과가 다른데, 그것 또한 역시나 S와 LH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3번식을 제가 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식의 원래 식이요. LH는 베타1 플러스 베타2S 플러스 베타3 LH였고요. 베타3는 1이라는 제약을 가했을 때 1번식이 됐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약이 타당하지 못한 제약이라면요. 우리는 이 제약을 이렇게 놔야 돼요. 베타3는 1 플러스 세타다. 이건 제약은 아니고요. 이거는 리파라미터라이즈 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베타3가 1 플러스 세타면요. 아무런 제약을 가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번 식은 그냥 식을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모수를 그냥 바꿔주는 것 뿐이니까, 즉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쪽으로 넘겨서 LH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 세타가 남아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L2 값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식은요. 3번식이랑 똑같아요. 자, 잠깐 봐볼까요? 3번식의 L2, S, LH. 그쵸? 이 부분이 세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이제, 원래라면요, 지금 얘가 회기식을 이렇게 돌렸지만, 잘못된 제약을 가해서. 근데 원래 회기식은 요거, 또는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얘는 리파레터 버전이기 때문에 둘은 완전히 동일한 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1번식의 베타2, 즉 잘못된 제약을 가한 회기식의 베타2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LS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LE 부분에다가 진짜 제대로 된 회기인 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1 플러스 베타2S 플러스 세타 LH 플러스 U를 넣은 겁니다. 넣어가지고요, 대입해서 쭉 정리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산수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요, 이쪽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남겠죠? 자, 진짜로 편의가 발생했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편의가 작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편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요, 바로 세타와 요놈입니다. 분자 부분. 그런데 이제 이 세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분자 부분이 봐보면요, 이게 결국에 뭐에 영향을 받아요? S와 LH의 코릴레이션 값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릴레이션 값이 아까 전에 0.06밖에 안 되니까 이 값도 실제로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으면 편의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잘못된 제약을 가했을 때도 편의가 거의 없어서 개수값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까 전에 이 모든 원인은 이 코릴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바른 제약을 가했을 때도 효율성이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도 역시나 얘네들 간에 서로의 로우 코릴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는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제약을 가할 때 있잖아요. 잘못된 제약을 가할 때의 문제점은요, 사실 변수 누락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편의랑 비일관성이 생기고요. 회기계수 분산값이 하향 편의가 좀 생기고요. 그쵸? 그래서 오차항 분산값은요, 오히려 또 커지는 경향이 있고, T 통계량은 불확실해지고요. 왜냐면 얘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구간 추정하면 안 되겠죠? T밸류가 잘못돼 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리스트릭션을 가할 때의 장점은요, 부적합한 변수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적합한 변수를 추가하면요, 뭐 편의는 발생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어요. 다만 뭐가 생긴다? 비효율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제약을 가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바로 효율성이 개선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왜 굳이 이런 표를 갖고 왔냐? 그냥 외우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요. 사실 변수 누락과 또는 변수 추가의 문제는 제약을 올바로 가했냐, 가하지 않았냐의 문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 식에서요, 변수를 누락하고 싶어요. 이 식이 원래 맞는 식인데, LH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타3에다가 0이라는 제약을 가하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원래 LH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베타3가 빠져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변수 누락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제약을 가한 거의 문제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편의가 발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서로 간의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머리로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D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제약에 대한 F테스트 해보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요, 문제를 봐볼게요. 자, F 검정 통계량을 바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밑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이게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RSS죠. 이게 제약이 가해진 RSS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요걸 빼고, 자, 위로 가볼까요? 자, 제약이 가해진 RSS랑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RSS가 있어요. 둘을 빼고 자유도인 1로 나눴어요. 왜 1일까요? 귀무가설이 하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1이에요. 동시에 또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RSS를 써주고요. 여기가 왜 1752일까요? n값이 1755였잖아요. 거기서 귀무가설 제약이 가해지기 전에 값이요. 하나, 둘, 세 개의 변수를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3을 빼준 거예요. 1755에서 3을 빼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8.55가 나오네요. 자, 검정 통계량이요. 검정 통계량이 8.55고요. 임계치가 6.66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겠죠. 즉 베타3가 1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제약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밑에서요, 이번엔 똑같이 t테스트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t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2번식을 보면서 바로 LH 개수에다가 이게 이제 베타2였죠? 베타3였군요. 베타3가 1이라는 귀무가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t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1.196이 아까 전에 이제 개수였잖아요. 1.196이. 그쵸? 1.196에다가 1을 빼주시고 거기에 스탠다드 에러인 0.065로 나눠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t밸류 값이 2.969이고요. 이거는요, 보통 ET 법칙에 의할 때도 2보다 크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베타3가 1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동시에 이렇게 푸는 것도 일반적인데 3번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2번식이 이거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베타3가 1이 아니라 1 플러스 세타로 논다라는 게 바로 뭐라 했어요? 리파라메터라이즈 버전이라 했었죠. 즉 2번식과 3번에다 이렇게 놓고 하는 거랑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베타3에다가 세타 플러스 1을 넣었어요. 그리고 LH를 좌변을 하나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3번식입니다. 이게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세타가 몇이면은, 베타3가 1이 될까요? 0이면. 그쵸? 그 세타가 0이라는 귀무가설 하에, 이제 t밸류 구하면요, 0.190 빼기 0 나누기 0.065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도 똑같이 t밸류 값이 몇이 된다? 2.92가 됩니다.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귀무가설 역시나 기각해가지고 제약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다 쓰셔도 되고요. 자,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번식에다가요. 자, 이렇게 베타3는 세타 플러스 1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만든 식은요. 이 2번식과 여기서 만들어낸 이 3번식이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봐볼게요. S계수가 0.98이죠? 여기도 0.98이에요. 심지어 스탠다드 에러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 봐볼게요. 여기 LH계수가 1.190이죠? 아까 1 빼니까 0.190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스탠다드 에러도 심지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콘스탄트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RSS 값까지 심지어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2번식에서 리파라미터 버전은 3번이고요. 2번식의 제약식인 1번식 봐볼게요. S 개수가 좀 변했죠. 콘스탄트도 변했어요. RSS도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즉 리파라미터 버전의 경우에는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가. 그쵸?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F번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번에는 F테스트와 T테스트의 결과가 다를 수 있냐? 다를 수 없다가 답이겠죠. 자, 왜냐면 F테스트의 경우에는요, 분자 자유도가 1일 경우에, 자, 분자 자유도가 1이었죠. 왜냐? 귀무가설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제약이. 그쵸? 자, 귀무가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 자유도가 1일 경우에는요, 얘의 루트 값을 씌운 거, 얘의 루트 값을 씌운 게 t밸류 값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여기 봐보면요, t밸류가 2.92였잖아요. 그럼 이 8.55 값을요, 루트를 씌워보면요, 2.9이랑 굉장히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똑같은 값 나옵니다. 뭐 해보세요,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F번에서 물어본 것처럼 둘의 값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결론도 다른 결론이 나오면 완전 잘못 구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취지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즉, 분자 자유도가 1일 경우는요, F 스태티스틱을요, 루트를 씌우면 T 스태티스틱이 됩니다. 또는 T 값을 제곱하면 F 값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G번 봐보도록 할게요. 세미나에서요, 어떠한 커멘테이터, 뭐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또는 뭐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할게요. 야, 근데 이거 1, 2, 3번은 그냥 모든 애들을 다 노동자들 대상을 한 건데, 만약에 이게 파트타임 워커랑 그 다음에 또 풀타임 워커 이 사람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서로 또 식이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그래서 4번식과 5번식을 따로 돌린 겁니다. 풀타임 워커랑 파트타임 워커를 따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회계식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거 뭘까요? 이 4번식과 5번식이 이 개수값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개수값이 정말 다른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구조적 차이, 식의 구조적 차이를 알고 싶을 때 뭘 쓴다? 바로 차후 검정을 씁니다. 여기 써져 있죠. 자, 모형의 모습값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자기는 무조건 뭐 시계열적인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답이 써져 있는데요. 방금 전처럼 남자, 여자, 풀타임 워커, 파트타임 워커 간에 이러한 개수값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도 차후 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시계열적으로 뭐 구조적 단절점만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귀무가설 하에 대립가설이 있고요. 자, 가볍게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자, 이랬을 때요, F 밸류는요, R, UR 뭐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나오죠. 단 SSE UR은요, SSE1과 SSE1이 어디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네요. 자, 이거 가볼게요. 위에 있나요? 써져 있지가 않아요. 자, 뭐 처음 기간이 1이겠죠. 그 다음에 2의 SSE를요, 서로 합친 걸 SSE UR로 본다. 이게 하나 딱 특이한 점이에요. 제약 회기의 F 밸류랑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또한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나누기 빼기 2K라는 거, N1 더하기, 그쵸? N2 나누기 빼기 2K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유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빼고는요, F 밸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앞서의 제약 회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똑같이 이제 차후 검정을 한 건데요. 자, 봐볼게요. 자, 귀무가설은 당연히 뭘까요? S의 개수, 얘네 둘이 서로 다 같다 라는 귀무가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제약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같다라는 거니까 제약 개수가 3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자유도가 3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셋이 얘네들이 다 같다고 치면요, 사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굳이 이렇게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2번식으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이 이러한 같다라는 제약이 같다라는 제약이 맞았을 때 요놈이죠. RSS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RSS R이 돼요, 이번에. 그쵸? 아까는 얘가 RSS R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제약하에 RS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면 737.9가 여기 써져 있죠.
동시에 비제약하에 RSS UR은요 뭐라고 했었어요? 요놈과 요놈을 더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더해줬죠. 그리고 뺐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RSS-R 빼기 RSS-UR이 되는 겁니다. 제약의 개수 3개. 자, 그러면 RSS-UR 나누기, 자,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을 뺀 겁니다. 그래서 1749가 된 거죠. 자, 그래서 9.39라는 값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계치는요 5.46이라고 하네요. 자, 인계치를 초과했으니까요 서로 간의 모수가 서로 같고 같다라는 제약 또는 이러한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 기각하니까, 그쵸? 귀무가설 기각해야 되니까요. 자, 이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한마디로 풀타임 워커랑 파트타임 워커 간에 서로 간의 개수값이 같다 다르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서 요렇게 지금 풀타임 워커와 파트타임 워커를 구분 안 하고 돌린 회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H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커멘테이터의 이런 assertion, 주장이 이 테스트 리스트릭션의 어떠한 그냥 테스트 오브 리스트릭션에 어떠한 함의를 갖느냐? 이때 리스트릭션은요 아까 말한 베타3가 1일 때 그때 이 귀무가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유심히 봐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베타3가 1이라는 제약이 결국에 이번 식에서 제약을 가했을 때 그 제약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쵸? 아까 전에 다 그랬었잖아요. 귀무가설 기각해가지고 F테스트로도 했었고 T테스트로 했을 때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제약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파트타임과 풀타임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걸 차후 테스트로 알아냈고 그래서 둘이 분리해냈어요. 이 상태에서 T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98 이 부분에 대해서 T테스트 해보면요. 0.98 빼기 1 나누기 여기 이제 SE 값인 0.088 해주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2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2보다 작은 숫자니까 귀무가설 기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제약이 맞다 틀리다? 맞다. 자, 또 봐볼게요. 여기서도 봐보면요 0.885 있었죠. 자, 이거를 1로 뺐어요. 그 다음에 0.325인 즉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줬죠. 자, 이러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눈으로 봐도 이 숫자는 2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쵸? 즉 ET 법칙에 의하면 2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베타3가 1이 맞다. 자, 봐봐요. 1, 2, 3번을 돌렸을 때는요 결론이 일관되게 뭐라 돼 있었냐면 LH의 개수인 요 값이 베타3가 1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제약은 잘못된 제약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풀타임 워커와 파트타임 워커를 서로 간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돌려놓고 보니까 이 제약이 맞겠네요. 아, 베타3가 1이라는 게 나눠놓고 보니까 맞구나. 이래서 이제 모형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LH라는 게 시간당 뭐 노동 시간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종속 변수가 뭐였나요?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돼 있네요. 여기 써져 있죠? LW라는 거. 그쵸? 자, 이거는 제가 용어가 기억 안 나지만, 제 생각에 이게 이제 탄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1이라는 제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탄력성이 1이라는 거를, 이때는 몰랐지만,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요? 여러가지 제약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이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더듬더듬 순간 잘못 말했나 싶기도 하고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게 있네요. 좀 이렇게 그래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요 언제든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계량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무지막지하게 그냥 문제 풀고 책 읽고 하면서 제가 배운 거를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니까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욕하기보다는 알려주세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